저는 요양원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권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사는 곳이 아니라 보내지는 곳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말했습니다. 요양원 말고 월 1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어? 하지만 지금 저는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곳, 돌봄을 받지만 존중받는 곳.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새벽 5시 반,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안 맞췄는데 습관처럼 눈이 떠요.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 하더군요. 잠이 필요한 나이에 잠이 안 오고 할 일 없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요. 천장을 보다가 옆을 봤습니다. 아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 한쪽만 씁니다. 반쪽은 그냥 비워둡니다. 치울 용기가 안 나서요. 커튼을 열었더니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창밖엔 벌써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더군요. 저만 여기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우유 한 팩. 안에 있을 때는 반찬이 5가지는 있었는데 이젠 뭘 해 먹을지도 모르겠고 만들어도 혼자 먹다가 버리게 되니까요. 계란 하나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삶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 붓고 계란 넣고 불 켜고 10분 뒤에 다시 오면 되니까요. 그 10분 동안 뭘 할까요? 고민하다가 그냥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엔 의자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앉고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계란을 건져서 찬물에 식혔습니다. 껍질 까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누구 먹으라고 까고 있나? 나 먹으라고 까는 건데 뭔가 슬프더군요. 식탁에 앉아서 계란 하나 먹고 김치 몇 조각 먹고 물 한 컵 마셨습니다. 5분이면 끝나는 아침입니다. 설거지도 금방입니다. 접시 하나, 젓가락 하나, 컵 하나. 예전엔 아내가 투덜거렸습니다.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지. 왜 이렇게 쌓아놔? 지금은 쌓을 그릇도 없습니다. 다 합쳐도 한 손에 들어갑니다.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겨우 6시 10분입니다. 점심까지 6시간, 저녁까지 12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TV를 켰습니다. 사실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좋아서 켜놓는 겁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리면 집이 덜 텅 빈 것 같아서요. 한 달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TV 보다가 혼자 웃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뭔가 웃긴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웃고 나니까 집안이 더 조용하더군요. 웃음소리가 끝나고 나면 고요함만 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웃음도 혼자 웃으면 외롭구나. 휴대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하나 왔네요. 기대하며 눌렀더니 스팸 문자였습니다. 대출 필요하세요? 문자함을 열어봤습니다. 아들한테 온 문자는 일주일 전이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아들도 바쁜 거 압니다. 그래서 저도 문자 안 보냅니다. 괜히 짐 되는 것 같아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습니다. 저 고양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더군요. 저보다 규칙적인 삶을 사네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사나? 밥 먹고 TV 보고 잠자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라면도 마음대로 끓여 먹고 설거지 미뤄도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편함이 계속되면요. 외로움이 되더군요. 대구의 여름밤처럼 숨 막히는 외로움. 누군가 밥 먹었어? 물어봐 주는 것. 누군가 제 웃음소리를 듣고 같이 웃어주는 것.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해 주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창밖에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햇살도 들어오고 시간도 그럭저럭 갑니다. 점심때는 밥 먹고 오후에는 TV 보고 가끔 산책도 나갑니다. 낮은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해가 지면 집 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창밖이 어두워지면서 집 안도 어두워집니다. 불을 켜도 왠지 어둡게 느껴져요. 밝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저녁 6시쯤 되면 슬슬 불안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밤이 오는구나. 밥을 먹어야 하는데 뭘 먹을지 고민됩니다. 라면을 끓일까? 빵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안 먹을까? 결국 편의점에 갑니다. 도시락 하나 사서 집에 와서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삑 소리 나면 꺼내서 먹습니다. 맛은 없지만 배는 채워집니다. 설거지할 것도 없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이니까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슬픕니다. 8시쯤 되면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보는데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드라마에서 누가 우는데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9시, 10시. 시간은 가는데 잠은 안 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낮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몸은 안 피곤한데 마음만 피곤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신문이 문 앞에 쌓여 있는 걸 보고 관리사무소에서 문을 열었대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밤마다 무서워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뒤로 습관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침대 옆에 둡니다. 충전기에 꽂아놓고 화면이 보이게 놓아둡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밤중에 뭔가 이상하면 바로 전화할 수 있게요. 누구한테 전화하냐고요? 119요. 아들한테는 전화 못합니다. 한밤중에 깨우는 게 미안해서요. 현관불도 켜놓습니다. 밤새도록요. 전기세 아깝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켜놓습니다. 혹시 밤에 쓰러져서 119가 오면 불 켜져 있어야 빨리 찾을 것 같아서요. TV도 틀어놓습니다. 소리 작게 해서요. 완전히 조용하면 무섭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려야 잠이 오더군요.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데 이불 속에 누우면 또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혼자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사는 건가? 버티는 건가? 천장을 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어둠만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도 합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면 아들이 달려올까? 아마 회사 일 마무리하고 아이들 재우고 그러고 나서 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쯤? 아니, 연락이 안 되면 그날 밤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아들 잘못이 아닙니다. 아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부모님보다 회사 일이 아이들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슬픕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아직도 잠이 안 옵니다. 옆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문 닫는 소리, 발소리,
물 내리는 소리, 누군가 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위로가 됩니다. 나 혼자만 깨어 있는 건 아니구나. 12시쯤 되면 옆집도 조용해집니다. 다들 잠드나 봅니다. 저만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TV에서 심야 영화가 나옵니다. 뭔지도 모르고 봅니다. 눈만 뜨고 있을 뿐입니다. 1시, 2시. 그렇게 시간이 갑니다. 새벽 3시쯤 되면 그제야 눈이 감깁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포기해서입니다. 그래, 오늘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잠듭니다. 얕은 잠으로요. 언제든 깰 준비를 하면서요. 아침이 되면 다시 눈이 떠집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안도하면서도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무겁습니다. 이게 혼자 사는 밤입니다. 낮에는 견딜만한데 밤은 견디기 힘듭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혼자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해도 그냥 숨소리만 들려도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제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주말에 오겠다고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오기 힘든데 오겠다니 고맙죠. 토요일 오후 아들이 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 들고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을 둘러봅니다. 뭔가 체크하듯이요.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아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한숨을 쉽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냉장고 열어볼 때부터 예상했어요. 그래도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난 아직 혼자 살만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아들이 입을 다뭅니다. 더 말하면 제가 화낼까봐 그러는 거겠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TV 소리만 배경에 깔립니다. 아들도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실 처음 듣는 제안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딸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요양원이 싫어서요. 몇 년 전 친구 병문안 갔을 때 요양원을 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시설도 좋았고요. 하지만 뭔가 차가웠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방마다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TV만 보고 계시거나 천장만 보고 계시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웃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메뉴로 조용히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누구 하나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고 일어나고 방으로 돌아가고 그게 삶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돌봄은 받겠죠. 아프면 간호사가 오고 약도 제때 먹고 식사도 거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제 이름 대신 305호 어르신으로 불리고 제 취향 대신 정해진 식단을 먹고 제 하루 대신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 그건 사는 게 아니라 보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입니다. 요양원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고 싶습니다. 보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아들 말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걸요.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는 것도요. 밤에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요양원은 싫은데 혼자는 불안하고 며칠 전엔 현관 앞에서 어지러웠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무서웠어요. 지금 쓰러지면 어쩌지? 벽을 잡고 버텼습니다. 다행히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뒤로 밤마다 불안합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쓰러져 있을까봐, 3일 뒤에 발견될까봐, 그게 무섭겠죠? 자식으로서 당연한 걱정입니다. 저도 부모님 계실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요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순간 저는 제가 아니게 될 것 같았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 조심스럽게 권유하던 목소리,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도 힘들겠죠. 아버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회사 일도 바쁜데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아버지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저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도 안심시키고 저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요양원 생각, 아들 걱정, 혼자 사는 불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아래층 김 씨가 올라왔습니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손에 귤 한 봉지 들고 서 있더군요. 거실에 앉아서 귤 까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동네 소식, 건강 얘기. 그러다가 김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 처남이 최근에 어디 들어갔는데 괜찮다고요. 어디요? 혼자 살 수 있는 주택인데 월세가 1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만 원? 그게 말이 돼? 김 씨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 보여줬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요양원이 아니래요. 작은 아파트 같은 건데 혼자 살 수 있답니다. 안전장치도 다 돼 있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텃밭도 있고 같이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있대요. 처남이 거기 들어간 지 3달 됐는데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다고 하더랍니다.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다? 그게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월세는 10만 원 내외. 65세 이상이고 집 없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양원은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라고 들었는데 월 10만 원이라니. 김 씨는 상세한 건 모르겠다며 LH 지사 가서 상담받아 보라고 권했습니다. 형님, 한번 알아보세요. 요양원 말고 이런 선택지도 있잖아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말고 이런 선택지도 있다. 김 씨가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받아 적은 메모를 보면서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 10만 원.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곳.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김 씨 처남이 실제로 살고 있다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였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니, 먹는지 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머릿속은 온통 그 주택 생각뿐이었습니다. 월 10만 원이면 제 기초연금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도 아내가 남긴 예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곳이 있을까요?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은 곳. 요양원처럼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제 방에서 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곳. 상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열고
작은 부엌에서 밥해 먹고 텃밭 나가서 상추 따고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인사 나누고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대감이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또 똑같은 하루가 올 거라는 게 무서웠어요. 요양원 생각할 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거기 가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주택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이유로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대돼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뭔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 LH 지사 가봐야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제가 조건이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대기자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혹시 김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하지만 그래도요. 알아보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깬 겁니다. 설렜나 봅니다. 씻고 아침 먹고 시계를 봤더니 겨우 6시. LH 지사는 9시에 열립니다. 3시간이나 남았더군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검색해봤어요. 진짜 있더군요. 정부에서 만든 거래요. 사진도 봤습니다. 깨끗한 건물, 작은 방, 공동 텃밭. 사진만 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댓글도 읽어봤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데 괜찮아요. 월세 부담 없어서 좋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그 글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8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조금 일찍 가는 거였지만 집에 더 있으면 너무 초조할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LH 지사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들어갈 수 있다면, 만약 정말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저는 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돼서가 아니라 떨려서였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9시가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안내 데스크가 보이고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1번. 업무 시작 직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축축했어요. 긴장됐습니다. 내가 조건이 될까?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어쩌지?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벌써 2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2년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년을 기다릴 만큼 좋은 곳이라는 뜻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겠어요? 한번 고객님, 일어서서 상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그거 알아보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집도 없어요.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소득은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된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월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만 원에서 12만 원 선.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건 36제곱미터 정도의 원룸형이고 월세는 10만 원 내외가 될 거래요. 10만 원. 제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정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나왔습니다. 직원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지역별로 대기자가 있어서 정확한 입주 시기는 신청 후에 안내드릴 수 있어요. 대기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고 일반 신청자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립니다. 2년. 긴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지금도 혼자 살고 있는데 2년 더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직원이 말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로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연락이 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일반 신청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줬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 인터넷 사용 가능하세요? 아들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직원이 안내 책자를 건네줬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다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책자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오늘 바로 신청하시겠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직원이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일단 신청 접수부터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럼 오늘 신청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떨림이었어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입력을 도와줬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접수 완료되셨어요. 접수증 드릴게요. 직원이 건네준 종이 한 장. 거기에 제 이름과 접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락 기다려주세요.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LH 지사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손에는 접수증과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접수증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신청했구나. 정말 기회가 생긴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희망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접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말고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곳. 돌봄을 받지만 존중받을 수 있는 곳. 그곳에 갈 수 있다면 제 노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오늘 좋은 데 알아봤다. 그날이 왔습니다. 입주 날짜가 적힌 문자를 받은 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반 신청자는 1년에서 2년 기다린다고 했는데 8개월 만에 연락이 왔거든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이불 하나, 작은 박스 2개. 그게 제 전부였어요.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요양원 갈 때처럼 무거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괜찮아. 좋은 곳이라더라.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오래되지도 새 것도 아닌 단정한 건물. 현관 앞에는 자동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윙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로비는 환했습니다. 천장에 밝은 조명이 켜져 있고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안전 손잡이가 붙어 있고 구석에는 비상벨도 보였어요. 게시판에는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텃밭 가꾸기 모임, 건강체조 교실, 이달의 생일 잔치.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관리 직원이 나와서 짐을 받아들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 방은 304호예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304호. 제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는 작은 텃밭이 보였어요. 방 한쪽에는 작은 싱크대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전기레인지도 있고 찬장도 있었어요. 높이가 딱 맞았습니다. 허리 굽히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침대는 일반 침대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일어나기 편하게 높이를 조절한 거래요. 침대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색 잎사귀가 방에 생기를 주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문턱이 없었어요. 변기 양쪽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샤워 부스에는 접이식 의자도 있었어요. 아, 여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집이구나.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 걸고 이불 펴고 작은 물건들 정리하고 금방 끝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 문 여는 소리, 사람이 살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1층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된장국 끓는 구수한 향, 갓 지은 밥 냄새, 오랜만에 맡는 집밥 냄새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사실 배보다 마음이 고팠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 먹고 싶었거든요.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4인용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두세 분씩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디에 앉을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한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손짓하셨습니다. 여기 오라고요. 새로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식사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밥 먹었냐고 물어본 게요.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드세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위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텐데 며칠 지나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래층에서는 어르신들 이야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TV 보는 소리,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게는 삶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요양원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정막과는 달랐어요. 여기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혼자 있다는 두려움 대신 옆방에도 사람이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만약 밤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비상벨만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할 사람들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곳의 리듬이 서서히 몸에 익어갔어요. 아침이면 알람 없이 눈이 떠집니다. 예전처럼 새벽 5시 반에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아래층 텃밭에서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 주는 소리, 홈이 긁는 소리, 그 소리가 들려요.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7시 반이 되면 1층 문화실로 내려갑니다. 건강체조 시간이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몸 움직이는 게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지만 그게 좋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눈다는 것. 체조는 간단합니다. 목 돌리기, 어깨 풀기, 다리 들어 올리기. 무리하지 않는 동작들이에요. 하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체조가 끝나면 각자 방으로 돌아가 아침을 먹습니다. 저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해결해요. 가끔은 1층 식당에서 함께 먹기도 합니다. 어제는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혼자 먹는 토스트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1층 건강관리실에 들릅니다. 혈압을 재는 겁니다. 자동 혈압계에 팔을 넣고 삑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옆에는 다른 어르신도 앉아 계세요. 오늘은 혈압이 좀 높네요. 저는 괜찮네요. 이런 사소한 대화가 오갑니다. 그게 좋아요. 10시쯤 되면 텃밭에 나갑니다. 겨울이라 작물은 많지 않지만 쪽파랑 시금치가 자라고 있어요. 햇볕 아래서 흙을 만집니다. 호미로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손에 흙냄새가 묻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옆에서 텃밭 가꾸시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봄 되면 뭐 심을까요? 고추 어때요? 좋죠. 상추도 심고요. 내년 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신기했어요. 예전엔 내일도 두려웠는데 이제는 내년 봄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점심은 각자 해결합니다. 저는 간단히 라면 끓여 먹거나 빵 사다 먹어요. 혼자 먹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오후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에서 쉬거나 1층 로비에 내려가요. 로비에는 늘 어르신 몇 분이 계십니다. 신문 보시거나 바둑 두시거나 그냥 앉아서 이야기 나누시거나 저도 그 옆에 앉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공동 식당에 갑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요. 같은 테이블에 앉는 분들이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 없이도 자리를 비워줍니다. 오늘 반찬 괜찮네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짧은 대화지만 그게 제 하루를 채웁니다.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과 마주쳤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304호 어르신,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순간 뜨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나? 방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주름도 덜 깊어 보였어요.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밤이 되면 방에 누워 창문을 봅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어와요.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사람들 소리가 들립니다. TV 소리, 전화 통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저를 안심시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이 안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요양원 생각할 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거기 가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돌봄을 받지만 존중받습니다. 제 방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텃밭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식당에서 함께 밥 먹고, 복도에서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고. 그게 제 하루입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쉬웠지만 혼자 살아내는 건 어려웠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기대며 사는 존재라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곳을 좋아했을 거예요. 함께 텃밭 가꾸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었을 텐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시 웃고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누군가와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눌 겁니다. 체조도 하고, 텃밭도 가고, 밥도 함께 먹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다. 저는 요양원 말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월 10만 원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요. 혹시 저처럼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신 분, 요양원은 가기 싫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이하면 되고요.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월세는 10만 원 내외입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순위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자는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LH 청약센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LH 지사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노후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선택지도 있더군요. 저는 지금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돌봄을 받지만 존중받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아질 겁니다.